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안을 이해하셨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임의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를 꿰뚫어 보는 피부인사이드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성민입니다. 오늘은 대다수 여러분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가졌을 듯한 각질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각질은 제거하지 마라, 아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뿐 아니라 각종 각질 제거제 추천 영상도 무수히 많아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특기인 피부를 꿰뚫어 오는 능력으로 각질 제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각질을 제거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기 전에 우선 각질이 무엇인지, 피부에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부에 각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원인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만약 정말 각질을 제거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의 구조 중 각질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질층은 표피의 가장 바깥쪽을 감싸는 구조로 20여 층으로 구성된 각질세포와 각 세포 내 선형보습인자, 그리고 그 각질세포를 연결하는 세포간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질세포를 쌓여있는 벽돌이라고 하면 그 벽돌의 사이사이를 견고하게 메우는 시멘트는 세포간 지질,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즉 흔히 말하는 세콜지입니다. 각질층은 피부 장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체내 수분의 손실을 막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지붕과 같은 존재입니다. 피부 장벽인 각질층이 견고하면 피부 속 수분은 잘 보존이 되며 외부의 유해 물질은 피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각질층이 손상되면 피부의 수분이 증가하여 매우 건조해지고 각종 유해물이 피부로 들어와서 근만성 염증을 초래하게 되고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됩니다. 각질층의 구조와 역할을 아셨다면 각질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즉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 형성세포는 표피 바닥의 기저층에서 위쪽으로 서서히 밀려 올라가 각질층에 도달하게 되고 이후에 세포의 핵이 퇴화하는 과정에서 세포와 세포 간 지질 간의 독특한 층상 구조를 이루면서 비로소 온전한 피부 장벽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화, 즉 형성된 각질층은 새로운 각질세포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는데 그것을 피부의 턴오버라고 합니다. 기저층의 각질세포가 각질층까지 도달하는 데는 보통 14일, 각질층에 도달해서 탈락되기까지 14일, 즉 총 28일 정도의 턴오버 주기를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질층의 턴오버는 나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20대 중반까지는 평균 28일 정도의 주기를 유지하다가 30대부터 느려지기 시작해서 40대 이후부터는 약 45일에서 90일 정도로 더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턴오버가 지연되면 각질이 탈락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축적되는데요. 그러면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질 뿐만 아니라 모공이나 주름이 두드러져 보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이유로 각질 제거를 해야 한다는 화장품 회사의 홍보 문구를 많이 보게 되는데 강제적인 턴오버의 촉진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질층은 내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소중한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각질 제거를 하면 큰일 날 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질 제거가 도움이 있을 때를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각질층의 피부 장벽 기능과 그 유지를 위한 피부의 정상적인 턴오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안을 이해하셨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임의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우선 각질을 제거하면 큰일 나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피부는 각질이 많이 탈락되어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자, 이 경우는 피지 분비가 적어서 매우 건조하고 각질세포를 연결하는 세포간 지질이 파괴되어 죽은 각질세포가 들떠서 탈락하는 상태입니다. 즉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각질층에 미처 도달하지 못한 채 각질이 조기 탈락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때 이것이 보기 싫다고 강제로 각질을 뜯어내거나 녹여내면 피부 장벽이 완전히 파괴되어 수분은 더 손실되고 외부의 유해 자극, 즉 세균, 바이러스, 먼지, 화장품 등이 피부를 침투해서 치명적인 손상과 함께 염증, 트러블을 야기합니다. 마치 벽에 도배지가 조금 떨어져 나온다고 해서 쫙 뜯으면 전체 도배지가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때는 각질 세포 간의 결합을 돕기 위해 보습을 강화해서 떨어져 나온 각질을 꾹꾹 눌러주는 개념으로 치료합니다. 수분을 잡아주는 함습제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강화된 저는 MD 크림을 수시로 발라주라고 권유합니다. 자, 반대로 사진에서 보이는 이 피부는 예외적으로 각질 제거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모공 속 과도한 피지 분비와 모공 주변에 비후된 각질로 인해서 모공이 막혀서 모낭 내 세균 감염이 발생한 중증 여드름 상태입니다. 과도한 피지로 인해 피부의 턴오버는 지연되고 제때 탈락하지 못한 각질이 모공을 막고 다시 모공에 염증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라면 병원에서도 모공을 열어주기 위한 각질 제거를 치료에 활용합니다. 우측 사진은 염증 치료와 함께 적절한 각질 제거로 정상 피부 턴오버를 회복해서 건강해진 모습입니다. 자, 조금 전 보여드린 피지와 각질이 엉켜서 피부의 턴오버가 지연되고 여드름과 트러블이 발생하는 이 경우에 한해서는 각질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병적으로 쌓여있는 각질을 제거해야 될까요? 흔히 알려져 있는 각질 제거 방법은 첫째, 물리적 제거, 둘째, 화학적 제거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 제거는 때밀이 수건으로 피부를 빡빡 문질러서 우리가 때라고 부르는 각질을 떼어내는 방법, 또는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체나 고마주, 또 피로프 팩 등을 문질러서 각질을 탈락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평소에 손이나 디바이스로 얼굴을 문지르면서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자, 이렇게 힘을 주거나 밀어서 각질을 떼어내면 순간적으로 피부가 매우 매끄럽고 부드러울 수 있으나 곧 홍반, 가려움, 따가움, 건조함을 수반하는 표피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절대 금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화학적 제거는 각질층을 과도하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링제를 사용하여 죽은 각질을 녹여서 제거하는 화학적 필링입니다. 화학적 필링 제로는 아하와 바하 성분이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차세대 파하와 라하도 시판되고 있습니다. 아하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로서 그 중에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분자 크기가 작아서 피부 침투력이 높습니다. 그 다음 사용되는 것은 락틱 애시드인데요. 피부 내 존재하는 천연 보습 인자 중에 하나로 분자의 크기가 글라이콜릭 애시드보다는 살짝 커서 침투력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건성 민감성 피부에 쓸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는 아하의 배합 한도를 10% 미만, pH는 3.5 이상만 허가되어 있으나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20 내지 40%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하, 즉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는 아스피린과 같은 성분인 살리실릭 애시드입니다. 항염 효과를 위해선 바하 성분을 2% 이상 함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화장품은 2%까지만 포함하도록 규제가 있습니다. 아하 성분에서 유래한 차세대 각질 성분은 파하,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인데요. 구조적으로 아하보다 많은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어서 수분을 끌어당겨 보습의 기능이 있고 분자량이 커서 천천히 흡수돼서 자극감이 적습니다. 바하 성분에서 유래한 차세대 각질 성분은 라하, 라이포하이드록시 애시드입니다. 바하처럼 지용성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와 함께 모공 속 피지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pH도 5.5로 정상 피부와 유사하고 분자량이 커서 자극이 덜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화학적 각질 제거제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침투력이 높고 각질을 잘 제거할 수 있지만 피부 자극도 증가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자, 화학적 필링제도 과도한 사용은 피부 장벽 손상을 야기하므로 함유량이 낮은 제품부터 사용하고 피부의 턴오버 주기, 즉 4주 이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빈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가지 성분 모두 햇빛에 대한 과민성이 있어 저녁에 사용하는 게 좋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야 합니다. 아하나 바하에 비해 자극이 적다고는 하지만 차세대 파하, 라하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부작용이나 배합 한도 등이 잘 알려지지 않으므로 역시 주의를 요합니다.
물리적, 화학적 각질 제거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각질의 형성과 탈락 주기를 촉진하는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노익 애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티노이드 성분 중에서 레티놀은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레티노익 애시드는 전문의약품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스티바 A 연고입니다. 레티노이드 성분은 피부의 턴오버를 활성화해서 피부의 칙칙함, 잔주름, 색소, 여드름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장품의 레티놀과 달리 레티노익 애시드, 즉 스티바 A 연고는 활성 형태로 발랐을 때 홍반, 가려움, 따가움, 각질 등 자극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성 민감성 피부가 아닌 경우에 아주 소량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며 광과민성이 있으므로 밤에만 도포해야 합니다. 자, 이상 오늘은 각질 제거에 대한 전반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자, 첫째, 각질층은 우리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피부 장벽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절대 강제로 떼어나거나 화학적 필링제로 녹여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각질 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오직 모공 주변에 비후된 각질로 인해 모공이 막혀서 세균 감염이 반복되는 여드름이 동반된 피부입니다. 셋째, 각질 제거가 필요하다면 물리적으로 각질을 탈락시키는 방법이 아닌 화학적 필링제로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고 너무 자주 사용해서 피부 장벽에 손상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각질 제거제는 아니지만 노화 등으로 피부 턴오버가 감소돼서 각질의 비후와 피지의 저류가 있다면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을 조심스럽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각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불필요하게 쌓이거나 아니면 위험하게 떼내지 않도록 소중한 각질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피부를 꿰뚫어보는 피부인사이드의 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